자,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네, 지금 현재 장중 오후 3시네요. 3시. 네,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은 뭐 이미 지나간 내용은 다 뭐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트럼프가 지금 중국과 관세 전쟁을 다시 시작하면서 어,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강경하게 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계속 남겨놓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30일쯤에 에이펙 회담이 있는데 에이펙 회담 전에 합의가 된다면 아마 에이펙 회담에 만나서 회담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겠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에이펙 회담에서 만나기 전에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만약에 파토가 난다 치더라도 지금 남은 시간이 오늘 10월 13일이고 30일까지는 한 2주 정도, 예, 2주 정도, 2주 이상이죠. 2주 이상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이번에 그동안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차익 매물 욕구도 좀 있고 해서 급락을 맞은 게, 우리도 이제 미국이 이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분간 이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관세 협상이라는 것을 다시 협상이 진행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당장 뭐 타결된다 이러진 않을 것 같고, 네, 뭐 대화 정도를 해가는 과정에서 증시가 아마 등락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쨌든 이런 미증시를 보고 국내 증시에서 연락에 매도했던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를 합니다. 위험 관리를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간다 칩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렇게 두들겨 맞은 걸 보고 우리 시장을 끝나는 형식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그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 모습 이후에 미증시가 지금, 미국이 좀 불안한 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 전쟁으로 해서 인플레가 지금 가능성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 그 미국인들이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걸 체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매수를 미리 이제 선 구매하고 앞으로는 구매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지금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그렇게 이미 또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을 어 물가라 그 금리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정책으로서 다시, 그러니까 주식 시장 입장에 경기는 조금씩 둔화될 수 있지만은 증시 같은 경우 우리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여기서부터 등락을 하고 호작질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나면서 빠지는 그림이 아니라 여기서 등락하는 형태로 갔을 때 그럼 우리는 끝나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쟤네들이 하락하고 혼조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국내 증시도 혼조를 보이는 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린 게, 쟤네들도 지금 끝나자고 이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 미국 경제, 미국 증시, 예, 트럼프 푸시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너무 많이 빠지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고서 지금 연준에서도 어쨌든 셧다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위기가 있지만 그걸 어느 정도 막으려고 그럴 거라고. 근데 국내는 무조건 나쁜 거냐고. 예,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또 우리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타 국가들에 비해서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고, 또 증시에서 그 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왜곡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맨날 저평가가 돼 있습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대만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야기하면서 대만 증시가 못 간다는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상법 개정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어쨌든 우리 정부가 주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강하고 앞으로 정책들도 계속 그렇게 법안이 통과되면서 나올 건데, 이걸 두고서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액션 취하는 그 변덕스러운 어떤 그런 액션들에 우리 증시가 망가지고 끝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건 단기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 증시를 끌어올리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누구? 외국인인데 오늘 외국인 좀 많이 팔아요. 많이 판다는 거는 미국의 트럼프의 액션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 셧다운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이런 증시에 녹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건데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오늘 당일로는 좀 많이 쳐 매도를 좀 많이 친다고 그렇지만은 최근에 사왔던 거 보십시오. 최근 1개월 동안만 해도 지금 8조 정도 샀는데 그 중에 1조를 팔았어요. 7조 정도가 지금 순매수지 않습니까? 6조 7천억, 6조 8천억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산 가운데 일부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당일 그냥 규모로는 9천억 1조 순매도가 많은 물량이지만 이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동안 열나 많이 샀던 것 중에서 일부 순매도 하는 개념이라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떠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항상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치면 우리 장이 위험했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는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금은 차트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종목들은 좀 다르죠. 그 속에서 종목들이 반도체가 시총 상위주다 보니까 보시면은 시총 상위주의 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이닉스가 어쨌든 금액 규모로는 크지 않습니까? 이 두 개 시총 합하면은 지금 800조, 900조예요. 850조 되거든요. 두 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우선주도 어차피 연동되는 거니까 900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900조 하면 거의 얼마입니까? 네, 상당 비중 4분의 1 뭐 이상 비중이 지금 영향을 이제 미치는 부분이 되는데 얘네들이 거의 지수를 이번에 다 땡겨놨단 말입니다. 9월달, 10월달 땡기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 땡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곁다리로 이제 소부장주가 뜨고 뭐 등등 뭐 다른 로봇 테마라든지 상대적 강한 테마가 있는 그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전체 시장은 얘네들이 다 땡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다 땡기다 보니까 반대급부에서는 약세를 보입니다. 그 업종도 나쁘냐? 아니요. 나쁜 게 아니라 돈이 저쪽 다 쏠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당장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은 뒤로 다 밀리는 거야.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이닉스에 대한 수급이 너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업종들에 대한 어떤 수급들은 상대적 좀 외면된 게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던 반도체가 하락을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은 막 6%씩 빠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급락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국내에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예, 억수로 견제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수는 지금 한 1%, 0.9% 지금 하락인데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그 중심으로 다 땡겨놔놓고 다른 건 약세를 보였는데 지수 빠진다고 하는데 삼전은 마이너스 1%대밖에 안 되고 지금 다 땡겨가지고 근데 하락 보이는 종목은 또 한 1,700개 정도가 약세란 말입니다.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에 대한 왜곡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반도체가 지금 핫한 게 맞고 또 뭐 오늘 로봇도 뜨고 막 하는데 근데 이제 이쪽 동네가 지금은 우선순위로 먼저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 나머지 또 실적 받쳐주고 저평가되고 또 앞으로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은 단타 측면에서는 당장 핫한 걸 가야 되는 게 맞지만은 주식 투자를 꼭 단기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신대로 투자하실 건 저가 매수 계속 모아서 투자하시고 대신 시황이 나쁘거나 실적이 나쁘거나 아니면 차트가 나쁘거나 아니면 밸류가 높거나 이런 것들은 좀 비켜가야죠. 예. 저도 지금 물려 있는 거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지금 물렸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한 종목만 몰빵 치면은 못 가는 거 들고 있으면 부담스럽지만 분산해서 이 싼 주식대로 모아간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 사서 갈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상반기에 반도체주가 시장에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강세를 보일 거라 하면서 반도체주도 저희도 베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베팅을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너무 반도체만 왜곡되는 겁니다. 예, 반도체 쪽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너무 수급이 지난 금요일 날 몰려가지고 막 치고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팔았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단기거든요. 끝난 게 아니고 그냥 단기로 팔았어 그냥. 예,
상대적 못 가는 것들 뜯어버리면서 얘도 먹고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빠졌잖아. 다시 원위치 매수했습니다. 예, 다 몰빵은 아니지. 그러니까 팔았던 거 다시 원위치 재매수 해갖고 지금 또 올라오거든. 만약에 여기서 다시 밀리면 더 사, 더 사, 더 사 이렇게 갈 건데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14일인가 내일 나오는 거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러면 다 사야 되느냐? 올라갈 거라고 보느냐? 아니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수급이 강하고 그러니까 요 땡겨 주는 건데 지금 미징 씨가 만약에 여기서 혼조로 가잖아요. 달리는 게 아니고 지금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당분간 급락 이후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혹은 추가 조정했다 뭐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혼조거든요. 이렇게 혼조를 만드는 형태로 가면 얘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5일선 깨고 좀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좀 많이 사주시고. 지금은 그럼 왜 들이댔느냐? 강한 종목인데 강한 시세에서 첫 조정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샀던 사람들은 저가에서 하려고 환장하거든. 예, 그래서 거기 동참하기 위해서 팔았던 거 다시 원위치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올라가잖아? 안 사요.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야지. 예, 그리고 다시 5일선 깨고 밀릴 때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줍니다. 안 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줍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다시 밑에서 매수 기회를 또 잡아주시면 되고 또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당장밖에 생각을 안 하지만 뭐 한 달 뒤, 예, 아니면 뭐 일주일 뒤 이렇게 기다리면요, 얘가 많이 달렸으면 뒤에서는 또 왔다 갔다 하다가 5일선 깨고 또 쉬고 20선까지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예, 지금은 당장만 보니까 발딱 서 있는데 밀리면 바로 꺾입니까? 안 꺾이지.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매수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지만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협상이 당분간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땡겼잖아. 그러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많이 떴는데 뭐 약하거나 혹은 떴다가 밀리거나 아니면 협상이 좀 아직까지 좀 약간 물음표가 되면서 뭐 추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오늘 뭐 협상 기대감을 많이 주면서 막 급락했는데 급락했던 부분에 한 절반 이상을 땡기거나 그래 어쨌든 우리는 선반영이야. 선반영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좀 더 올라간다더라도 다시 차익 매물 나와서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매매 기회를 또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가 이렇게 많이 달리면은 좀 이제 밸류도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오면은 얘네들 쉬어가면서 상대적 다른 업종들 이건 너무 심하게 저평가됐다 싶은 업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이 또 키 맞추기로 순환매 도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 뜨기 전에는 아무도 반도체 안 볼 때 저 반도체 간다고 지금 미리 이제 우리가 저가에서 사놓고 막 고생하면서 그죠? 예, 한 달 고생하면서 왔다 갔다 고생하면서 들고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지금 뭐 50% 이상 다 올라가 버리고 다 이런 식인데, 네, 마찬가지로 다른 섹터들도 지금 반도체 너무 많이 땡겨 버리면 또 나중에 기회 줄 겁니다. 근데 뭐 시황 안 좋고 뭐 이런 걸 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덩치 대비 저평가이고 실적이 3분기, 4분기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소외됐다 이런 것들이 순환매 돌 거라는 건데 그런 거 중에서 이제 업종이 괜찮은 거 골라서 이제 베팅을 분산을 해야죠. 맑은 놈은 이제 좀 쉴 것도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반도체주는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변동성 가능성을 보고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고, 예, 바로 죽지 않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가면서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뭐 여기서 단기적으로 종합지수를 보시면 뭐 등락하고 쉬어갈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추세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